최근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이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차세대 트로트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을 맞아서 참 사랑 노래 러브송을 가지고 왔다네요. 먼저 첫 번째 무대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사랑으로 눈먼 가슴은 진실하나에 울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에 막 얄미워. 너무 잘 불러. 얄미워. 이거 어려운 노래잖아요, 최지봉 교수님. 그렇죠. 사랑의 미로라는 곡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다 이게 감정을 실어서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김다현 양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본인은 사랑을 잘 모르지만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사랑은 미로 같대요. 빠지면 못 나온다는 거죠. 빠지면 못 나온다. 맞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빠지면 결혼하면 6개월 만에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랑의 미로에서. 왜 그랬어요, 진짜. 지금 형수님 보고 계세요. 형수님이 사모님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결혼하면 바로 미로에서 빠져나오는데 어쨌든 결혼하기 전까지. 오늘 저녁 드실 수 있겠어요. 네. 그냥 밖에서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다현 양 말처럼 그 미로에서 빠져나오지 말고 정말 황홀경 같은 그 사랑 안에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저 어려운 노래를 정말 잘 소화했잖아요. 근데 김다현 양이 최근에 신곡을 발표를 했대요. 그 노래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니마 소리쳐 불러봅니다. 빛골 묻은 산에는 애슬픈 메아리만 쓸쓸히 남았네. 무등산 MBN의 보이스트롯 때 나왔던 모습과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보니까 참 몇 년 안 됐는데 진짜 훌쩍 성장한 모습 느껴집니다. 근데 김다현 양의 신곡이 무등산, 제목도 눈길을 끕니다만 신곡을 첫 공개한 장소 또한 좀 이색적이라면서요. 안지영 기자님. 일단 방송국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5일 다름 아닌 광주시청에서 시청 직원 450명 앞에서 이 무등산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게 누가 봐도 조금 신기하잖아요. 왜 그럴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네. 다름 아니라 이 무등산이 있는 광주와 김다현 양 간에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아하. 아니 지리산 청학동 소녀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7살 때부터 언니와 함께 5년간 매주 왕복 6시간씩 충북 진천의 집과 광주로 오가면서 세상에. 박복희 명창에게 판소리를 배웠습니다. 그만큼 남다른 장소이기도 한데 게다가 4년 전 무등산 서석대를 봤던 그 대장관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너무 벅차올라서 등산객이 모인 서석대에서 흥겨운 나머지 트로트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불렀다고 하는데 그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서 지금 이 무등산이라는 신곡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요, 허준 변호사님, 사실 지금의 김다현 양은 진짜 모르긴 몰라도 거의 한 8, 90%는 아버지가 김봉곤 훈장님이 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바로 이 자리에 뉴스파이터가 직접 김다현 양을 모시고 했는데 그때도 진짜
진짜 매니저 역할로 바로 이 스튜디오까지 오셨어요, 훈장님이. 네, 그런데 김봉구 훈장님 서당이 충북 진천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까지 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김다연 양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천군과 맞닿아 있는 충북 청주시에서 바로 저때 왔어요. 네, 저때 방송했던 모습인데요. 너무 귀엽네요. 진짜 다시 봐도 귀여운데. 네. 근데 이 충북 청주시에서 김다연 양 청주시 홍보대사로 또 위촉을 그래요. 했습니다. 관광 분야 홍보대사로 적극 활용하고 또 이 부녀가 함께하는 청주 여행 오디오 가이드도 또 제작을 한다고 하고요. 아하. 청주를 소재로 한 창작 대중가요도 또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하.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김다연 양입니다. 그만큼 K-트로트가 진짜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또 뛰기를 응원해 볼게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차세대 스타일 러브송 한번 듣고 이어가 볼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23살 마리아입니다. 이 노래는 네. 전 남친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전 남친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남자친구. 왜요?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 가사 특히 저한테 그 순진한. 근데 그거 갖고 이제 논 거죠.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사내야. 떠나버린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을 왜 했나. 미운 사내 미운 사내 얄미운 사내야. 대박 사건! 안진영 기자님, 마리아 씨한테, 물론 마리아 씨를 오늘 처음 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2번 놀랍니다. 먼저, 유창한 트로트. 와, 가사 전달 확실해요. 두 번째, 전 남친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저 솔직한 마음, 좀 2번 놀라게 합니다, 진짜. 그럼 세 번째 놀라실 뭡니까?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 남친이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세 번째 놀라, 진짜. 네, 지난해 7월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본인의 연애담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과거 이 춘천 남자와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감성을 더 많이 배웠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해줬대요. 일단 춘천 남자니까 장거리 연애였죠. 처음엔 남자친구가 춘천에서 매일같이 마리아 씨를 보러 왔는데 2주 정도 지난 이 남성이 갑자기 네가 오면 안 되냐라고 해서 마리아 씨를 춘천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 전 남친에게 맞춰주기만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결국 이별을 했다고 하는데 네. 결국 1년 반 전쯤에 헤어졌는데 그때 사실 마리아 씨가 힘들었던 게 공황장애가 있었대요.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공황장애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그때 불안하다고 하면은 남자친구가 달래주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서는 역으로 더 얘기를 했다고 하고 현실적인 얘기만 해줬다라고 했는데 이건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못되게 얘기한 거고요. 노래는 미운 사내였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쁜 X였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이 장거리 사랑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한국 생활, 앞서 보니까 노래 부를 때 보니까 유창해요. 한국 생활하면서 마리아 씨가 힘든 적은 없었을까요? 최명기 원장님. 저는 공황장애가 공황 발작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 씨 얘기를 쭉 듣다가 보면은 공황 발작이 좀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있다가 고등학교 때는 좀 많이 없어져서 이제 활동도 하고 대회도 나가다가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공황 발작과 관계가 있는 본인의 또 따돌림 받고 상처도 있었대요. 상처와 관계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한국까지 용기를 내서 온 건데 한국에서 또다시 공황 발작을 경험하게 됐을 때는 진짜 아마 굉장히 절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있다가 없다가 하는 공황 발작은 틀림없이 또 두세 달, 서너 달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황 발작이 또 오게 되면은 그때는 남자친구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약에 잘 기서서 드시면은 잘 낫습니다. 사실 마리아 씨도 털어놓기 어려운 내용을 지금 이제 고백한 거잖아요.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남들에게 어울리지 못하는 사실 왕따란 표현 좀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제 본인 얘기예요. 왕따였다. 미국에서도 한국에 와서 가수 준비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또 공황장애가 생겼던 것 같다. 근데 그 어려움 이겨내고 지금은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시청자분들께. 그런데 이번에 한층 밝은 곡을 또 여러분께 선사했대요, 마리아 씨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야속한 그 사람 약속이 난 것처럼 또 만났네 당신과 헤어질 때면 자꾸만 아쉬워지네 이게 바로 정이란 걸까 때가 되면은 사랑을 고백할 거야. 아니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가수가 되고 싶으면 마리아 씨 입장에서는 수많은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한국으로 오게 됐을까요? 궁금합니다. 마리아 씨 할아버지가요, 바로 6.25 전쟁 참전 용사였다고 어머, 대박 합니다. 사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어머,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부터 케이팝 좋아해서 한국어를 독학했다고 하는데 노래 부를 때 발음이 독학한 발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본토 발음이거든요.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리아 씨 고등학생 시절이었던 2017년도에 뉴저지 한인의 추석 큰 잔치에 참석을 해서 1위를 차지하면서 상품으로 받은 한국행 항공권을 가지고 지금 한국으로 와서 이제 가수의 데뷔를 해서 꿈을 이룬 건데요. 세상에. 할아버지가 성함이요, 리로이 리스 씨라는 분인데 한국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대요. TV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정말 몰라보게 발전했다 세상에.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항상 코리아라는 글자가 쓰인 모자를 늘 곁에 두고 계셨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에도 이 마리아 씨가 한 그 참전유공자 위로연에 참석을 해서 할아버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할아버지와 같은 참전 용사분들이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자기가 한국까지 와서 또 이렇게 가수의 꿈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네. 불렀냐면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 가사가 6.25 전쟁 때 어린 딸을 잃은 그런 내용을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은 가사라고 하거든요. 네. 마리아 씨가 한국인보다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기도 합니다. 아우, 제가 진짜 머쓱해져요. 이제 오히려 더 이 창피스럽고 그래요. 한국을 저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좀 반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 씨가 가수가 되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대체 어떤 노력을 한 거예요, 안진영 기자님? 우리가 비유적 표현으로 살을 깎는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마리아 씨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려 30kg을 감량을 어머, 했습니다. 진짜예요? 네, 고등학교까지 미국에 다녔는데 당시 몸무게가 85kg까지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가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네. 트로트보다는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아이돌 가수들 보면은 굉장히 날씬하잖아요. 본인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채식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번 마리아 씨가 자신의 사진이 공개가 돼서 깜짝 놀란 적도 있는데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30kg을 감량한 상태에서 본인의 체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 씨가요, 뭐 속도 깊지만 정말로 의지가 참 대단하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해낸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트로트, K-트로트가 되는 날 머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이 차세대 스타는요, 아주 특별한 독특한 목소리로 출연자들도 깜짝 놀라게 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무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면 내게 기대어 눈물을 내게 쏟아요 꼭 잡은 두 손을 놓치지 말아요 우리의 사랑 열리지
허지원 변호사님, 우리 지금 뭐 어디 동굴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저도 동굴에 들어와 있는 줄 알고 한참 헤맸는데요. 이 동굴에서 나오는 이 깊은 발성, 이게 고영렬 씨 정말 매력이거든요. 소리꾼 고영렬 씨, 사실 국악인이잖아요. 그래요? 93년생 젊은 국악인인데 판소리계의 완전 라이징 스타입니다. 그런데 피아노도 잘 쳐서 혼자서 창자랑 고수 역할 다 하는 피아노 병창이 특기라서 네. 피아노 치는 소리꾼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데 우리 MBN 우리들의 쇼텐에서 러브송으로 뭘 불렀냐면요. 장민호 씨 열리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 노래를 선곡해서 열창을 했고 이날 MVP까지 또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곡자인 장민호 씨도 자기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로 멋진 커버곡이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요. 성의껏 불러주니까 원곡자로서 기분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수 강진 씨가 이 동굴 목소리에 대해서 너무 매력 있다. 강진 씨는 목소리 되게 맑고 미성인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고영렬 씨의 이런 굵고 약간 텁텁한 남자다운 목소리가 너무 부럽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트로트도 멋지게 소화했습니다만 고영렬 씨의 이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 그런 무대가 또 있었다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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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대야 대야 눈물아 몰아쳐라 살아가 서루마 내 달개가 되어다오 인연의 길을 따라 내 그대를 찾아가리라. 그런 생각 매번 합니다만 이 국악을 하시는 분들은 안진용 기자님 정말 기본기가 탄탄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기본적인 울림통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진성, 김용임,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 출신인 송가인, 양지은 모두 국악 전공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영렬 씨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2013년 온나라 국악경연대 판소리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할 정도의 실력자고요. 본인이 좀 더 색다른 국악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피아노를 치면서 병창을 하는 피아노 병창으로도 유명합니다. 게다가 검은고와 트럼펫, 해금 등을 다룰 줄 아는 만능 재주꾼이기도 한데 사중창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때는 성악 전공자, 뮤지컬 배우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다양한 무대를 꾸미기도 했고요. 이 무대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크로스오버 그룹 라비던스로도 활동을 하면서 국악과 트로트 그 외 여러 장르들을 접목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요, 시청자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서 늘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궁금증 있잖아요.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국악과 성악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래서 구름 가득 헤치며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 내게 단 하나의 어딘가에서 바람처럼 사라져간 멜로디 세상 끝에서 어둠 속을 헤매며 끝이 없는 방황을 할때 표현 불가입니다.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건 저만의 느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재문 교수님, 네. 하마터면 시청자분들, 우리가 고영렬 씨를 다른 곳, 무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볼 뻔도 했다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수영장에서 볼 뻔했죠. 에? 왜냐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네. 수영 선수가 목표였어요. 어머. 그래서 수영장에서 수영 연습하고 수영 선수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판소리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판소리를 하시는 분이세요. 어머님이 제안을 한 거예요. 야, 수영을 하려면 폐활량이 좋아야 되니
판소리 연습을 해보자. 판소리를 하다 보면 노래하다 보면 폐활량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한 어머니의 거예요. 발상이 더 대단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어허. 그래서 판소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영하면서 폐활량이 늘어난 게 판소리에 도리어 도움이 됐고 어허. 판소리가 더 자기의 적성에 잘 맞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네. 판소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트로트를 세계 만방에 널릴 그 꿈나무들, 즉 세 분을 만나봐서 이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길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